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미대 입시 디자인하다 미술학원 선원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서울시립대 수능 반영 방법이고요. 2024학년도에 대학 입시 변경안에서 서울시립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오면서 수능의 반영 방법이 좀 궁금할 수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일단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모집 시기는 수시에서 정시 가군으로 왔습니다. 1단계가 수능 100으로 모집 정원의 5배수입니다. 시디과는 14명 모집하고 공업은 15명 모집하는데 이 정원의 5배수 5대 1이 넘어가게 되면 성적순으로 잘라서요. 뒤로는 실기를 못 보죠. 5대1 이내로 들어오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그렇게 되고 2단계는 수능 40%, 실기 50%, 면접 10인데요. 이 실기하고 면접은 그 전에 수시에서 봤던 그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 수능 40인데 그 전에 수시에서 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봤잖아요. 네, 이제는 정시로 넘어오면서 수능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이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두 학과를 합쳐서 산업디자인학과라고 하는데, 자, 수능이 40%니까 배점은 총 400점입니다. 그 중에서 국어는 50%라 배점이 200점이고요. 영어는 30%에서 120점, 탐구는 20%에서 80점입니다. 한국사는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감산제예요. 자, 우선 국어의 수능 계산식은 활용지표, 수능의 활용지표가 표준 점수예요. 자신이 취득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배점에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에 그 해의 국어의 최고 표준 점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매년 바뀌죠. 그래서 올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식을 적용해 보면 예시로 봤을 때 배점이 200점인 국어가 최고 표준 점수가 140점이고, 이 140점은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본인의 취득 표준 점수가 120점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나온 점수입니다. 171점. 이런 식으로 국어는 계산된다. 자, 두 번째로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따로 계산식이 없습니다. 등급별로 나와 있는 이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5등급부터 2점씩 차감되는데, 이 2점씩 차감되는 점수가 생각보다 커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이 한국사에 대한 감점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5등급 이하로 받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탐구는 시립대 탐구의 반영, 활용 지표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얘기 드리냐면, 보통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교들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활용 지표를 쓰거든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조금 특이하게도 100분의 1을 씁니다. 그래서 탐구에서 취득한 100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단 0.4를 곱하게 됩니다. 두 과목의 탐구의 배점은 80점인데 한 과목당 4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100분위가 100일 때 0.4를 곱하면 40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계산하면 됩니다. 탐구의 활용 지표는 100분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보죠. 시립대 수능 총점은 400점. 임의로 제가 국어 표준 점수를 144점으로 한번 놔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가 본인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국어의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니까 표준 점수의 점수, 그다음에 영어의 등급, 그다음에 탐구의 100분위, 그다음에 한국사의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 취득한 표준 점수 125점에 만약에 최고 표준 점수가 144점이다. 그리고 배점을 곱했더니 173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의 2등급 점수는 116점이고요. 이 윤리와 사상의 100분위는 85잖아요. 여기에 0.4를 곱하면 34점이 나오고요. 세계사의 100분위는 88이고 0.4를 곱했더니 35.2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3등급의 감점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모든 과목의 점수를 더하면 358.8111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본인의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지원 가능 예상 점수인데 제가 조금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한번 환산을 좀 해봤어요. 어떤 환산이냐면 만약에 국어와 탐구가 100분위가 한 85%고 영어가 한 2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이 정도 355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오차가 있어요. 국어의 최고 표준 점수하고 그다음에 국어의 그 탐구의 100분위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라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산출한 거고, 그다음에 국어 탐구가 한 83% 읽고 영어가 2등급일 때는 한 350점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 요 정도의 점수 체계가 있는데 문제는 가군에 학교들이 좀 모여 있어요. 뭐 상위권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일단 처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80 후반에서 90 이상인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 점수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시립대보다는 국민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 다음에 고려대도 80 중후반의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있죠.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이 가군이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립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대학교들에 비해서는 서울시립대가 학생들의 선호도나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도 한 이 350점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표준 점수는 매년 바뀐다. 그 해의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도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최고 등급을 받더라도 100분위가 꽤 낮을 때도 있거든요.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동점자가 많으면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100분위가 이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계산해 보고 이 점수보다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근데 한 350점 정도를 기준으로 본 다음에 그 해의 수능 특징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략 이 정도면 시립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고 지원 여부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뵐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게 뭐가 있냐면 표준 점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국어와 탐구의 표준 점수의 특징을 좀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런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